이어서 문제 스타일 측면에서 25년도 분사관 자료 해석이 어떻게 축소가 되었는지를 말씀드려볼게요. 자, 문제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자료에서 문제 스타일이다 그러면 CSAT형과 NCS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CST형과 NCS형이 뭐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CST형은 피셋 시험, PSAT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되는 유형, 그다음에 NCS형은 공기업에서 출제되는 적성시험 유형을 NCS형이라고 그러는데요. 둘다 자료 해석 문제인데 약간 이제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명확하게 어떤 문제는 이 문제는 피셋형이다. 어떤 문제는 NCS형이다. 그러니까 피셋 문제다, NCS 문제다. 명확하게 나눠지는 문제도 있지만 많은 문제가 딱 정확하게 분리할 수는 없어요. 뭐 물론 이제 같은 자료 해석이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분사관 자료 해석 문제가 PCS에 가까운 문제도 출제되기도 하고 NCS에 가까운 문제도 출제되기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기출을 제대로 분석하고 대비를 잘 하려면 어, 이 유형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보는 눈이 필요해요. 왜냐면 필세 문제가 많이 났다 그러면은 필세 문제를 위주로 좀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NCS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다 그러면은 NCS형의 유형을 많이 연습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비를 하려면.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서 보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좀 구분하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 보시면 돼요. 자, 일반 유형, 일반 유형에서 필세청과 NCS형을 구분해 보면 큰 틀에서 일반 유형에서 필세청과 NCS는 유사하다. 그렇지만 선택지가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선택지나 보기가 계산을 위주로 물어보면 NCS형이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어떤 계산보다는 물론 이제 계산도 중요한 게 필세인데 계산을 위주로 보면 NCS형. 어떤 해석이나 특히 상대치 자료 또는 계산을 물어보긴 하지만 계산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푸는 것을 의도적으로 출제자가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필기형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반 유형 필기형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를 보시면 이 문제는 왜 일반 유형 필기형이라고 제가 구분을 했냐면 실제로 이 문제는 필기 기출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건 NCS보다는 왜 필기형이냐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특징 문제의 자료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자료, 그러니까 두 개 이상, 세 개가 출제가 되었던 그러니까 필수형은 필수 기출 문제는 자료가 한 개 주어지는 문제가 특징이기도 해요. 어, 그렇지만 자료가 여러 개 자료가 주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NCS는 그게 좀 덜해요. NCS는 또 역시나 여러 자료 문제가 출제가 안 되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정도가 그렇다는 거죠. 정도가 실제청은 여러 자료가 주어진 문제가 더 많이 출제가 된다. 그러면 실제로 이 문제를 풀어보면요. 기억 보기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제가 해설을 하지 않겠지만 뭐 대강 보더라도요. 감소율이 가장 크다 이런 표현들 있죠. 감소율이 가장 크다. 이건 실제로 계산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이런 계산도 물어보기도 하지만 어떤 미연 보기나 다른 보기도 보고 이런 보기는 또 해석을 물어보기도 해요. 이런 이제 성기 구성이라면은 이 정도 구성이라면 우리는 어떤 굳이 따지면 필세청에 조금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문제가 더 필기적인 걸 좀 구분해 볼 수가 있다. 2번 문제는 일단 합치율, 퍼센트, 선택 자료죠. 이런 상대치 자료가 출제가 된다면 그냥 그렇다면 이거는 필수적으로 봐도 돼요. 물론 NCS도 퍼센트 선택지로 출제가 되지만 굳이 구분해 본다면 퍼센트 선택자료, 선택자료가 출제가 되면 그 문제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러한 상택자료가 출제가 되었을 때 이런 특히 선지도 난이도가 이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면은
쉬운 난이도의 성질자료가 아니거든요. 성질 난이도가. 성질자료에서 난이도가 꽤 있는 성질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건 텍스트점으로 확실히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 유형에서 NCS형이라 그러면 뭐냐? 자, 이 문제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때요? 아까 전에 봤던 이 문제랑 비교했을 때, 봤을 때, 좀 형태상으로도 구분이 되시죠? 가로가 일단은 한 개죠. 그리고 실제 선지를 풀어보면요. 선지가 거의 이제 계산을 위주로 물어봐요. 그리고 계산 또 단순 계산이고요. 그렇다면 이 정도는 우리가 NCS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 25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러한, 이러한, 이러한 문제, 일반 유형에서 NCS형 문제가 그 25년도에요. 25년도에, 25년도에, 여기 보셔도 되고, 보시면 피셋형과 NCS형을 구분을 해보니까 25년도에는 피셋형 문제가 영 문제 하나도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NCS에 더 가까운 문제가 20문제로 출제가 되었다는 이렇게 구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유형도 일반 유형도 일반 유형도 이런 문제로만 출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매우 낮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 시식형이 0문제고 NCS형이 20문제다 구분되는 이렇게 되는 특징이 그러니까 문제 스타일이 제가 봤을 때는 25년도 기출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NCS형으로만 출제가 되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일반 유형이 0문제, 자료계산 0문제 이런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시식형과 NCS형은 다르게 설명 측면에서도 다르게 설명 측면에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르게 설명 문제는 NCS 원래서 원래 출제가 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피셋 문제에서는 자르게 설명은 출제가 거의 안 되었고 오히려 NCS에서 출제가 되기 시작하고 나중에 피셋에서 그것을 뺏겨가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르게 설명은 NCS형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보셨을 때 자기계산력 문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25년도에도 출제가 되었죠. 여기 보시면 6문제인데 그러니까 NCS형이 6문제가 NCS형이 6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응용수리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응용수리도 자료계산령처럼 같은 맥락으로 1세대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고요. 이제 응용순위는 픽셀에서 정말로 출제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NC에서 출제가 되는 문제니까 응용순위는 NCS형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황제시형. 상황제시형이 이제 구분이 조금 더 애매한데, 제일 구분이 애매한데, 일반적으로는 피셋형 상황제시형 문제의 구조가 NCS형 상황제시형 문제의 구조보다 더 복잡한 면이 있어요. 또 아닐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NCS형 문제도 NCS에서도 상대 시험 문제가 복잡하게 나오기도 해요. 하는데 이제 이건 이제 NCS 영역 중에서 문제의 능력 과목이 있거든요. 이 영역에서 숙제가 되는데 어, 일반적으로 복잡하면은 피셋형, 덜 복잡하면은 NCS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셨을 때 한번 형태를 보시죠. 상황기 수형에서 색형 한번 힌트만 보시면 돼요. 자, 힌트를 보시면 여기 정보가 있죠? 어, 자, 이 정도의 어떤 정보의 양이면 딱 부분을 정확하게 하기는 애매하지만 굳이 따지면 PSAT형이 조금 더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정보의 양적인 측면이 조금 그래요. 그다음 그러면 이제 NCS는 뭐냐? 자, 조금 형태가 구분돼서요. 정보의 양적인 측면이 조금 적어요. 조금 적고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NCS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25년도에 말씀드리기를 모든 문제가 NCS형으로 출제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상황 지시형도 NCS형으로만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 지시형이 출제가 조금 전에 출제가 되었다.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되었잖아요. 이 다섯 문제의 타입이 피스테치형보다는 NCS형에 더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NCS형이 20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24 년도는 어땠냐를 보시면 24 년도는 차이가 많이 나시죠? 피스테치형이 14 문제였었어요. 근데 NCS형이 6 문제였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변화했죠? 음. 그러니까 피스테치형 출제 비중이 높았어요. 24 년도에는. 근데 25 년도에는 ACS형으로만 출제가 되었죠. 그러니까 인제 이런 것만 보셔도 같은 준상한 자료에서이지만 기출의 어떤 경향성이 문제 스타일 측면에서도 일반적으로 출제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23 년도에는 23 년도에는 NCS형이 더 많았거든요. 24 년도에는 필기청이 더 많았고요. 25 년도에는 모든 문제가 NCS형이었고 그러면 23 년도와 25 년도의 어떤 문제 스타일이죠. 난이도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스타일 측면만 딱 봤을 때 '유사하다.'라고 저는 봐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는 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는 23 년도부터 시험을 계속 치러 왔는데 23 년도와도 달랐는데요?'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문제 스타일 측면을 생각하신 거 아니라 어떤 난이도나 유형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또 다르다.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스타일 측면은 비슷한데요. 비슷한데 또 달랐다는 게 23 년도에는 음 그래도 이 NCS형과 필기점이 7대 3 정도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25 년도에는 10대 0 그러니까 온전히 이게 NCS형으로 출제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차이가 일단 있고요. 근데 큰 차이는 아니죠. 출제 비중 측면에서. 스타일 측면의 출제 비중에서. 그렇지만 여기부터 보태고서 같은 NCS형이라고 하더라도 이 NCS형이랑 난이도랑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난이도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렇다면은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특이사항 그 25년 준사관 자료에서 기출에 좀 특이했던 점은 결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3 년도에도 분석을 했고 24 년도 제가 분석을 해 왔지만 특징적인 점이 특별하게 있었다고 본다면 25 년도에는 특이사항이 좀 덜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자료 계산형에서 평값을 물어보는 형태가 특징이었다. 이거는 25 년도만의 특징은 아니에요. 분사관 자료 해석에서 기존 분사관 자료 해석에서 그나마 일관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3 년도도 24 년도도 평값을 물어보는 형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23 년도나 24 년도랑은 다른 점은 평값을 물어봤는데 다른 점은 선택지 어떤 수치 간 간격이 커서 그러니까 문제를 잠깐 보시면 정확한 값 선택지 수치 물어본다는 건 자르게 설명을 말하는 건데 이 자르게 설명에 작은값을 물어보는 이 문제는 작은값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반올림이에요. 이걸 작은값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물어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선택지 수치가 간격이 가까우면 난이도가 높겠죠. 세밀한 계산을 요구한다는 거니까. 물론 어떤 계산의 요령 또 우리가 꼼수는 또 배우면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가까우면 난이도가 일반적으로 높은데 이 정도면 적당히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25 년도에는 선택지 수치 간 간격이 멀었어요.
굉장히 컸어요. 이거보다 훨씬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계산법 이런 것들이 어 별로 필요가 없는, 그냥 대강 수치를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판단했을 때 답을 고를 수 있는 정도의 수치가 간격이다 보니까 난이도가 매우 낮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25 년도의 특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23 년도랑 24 년도는 좀 달랐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가까웠어요. 가까운 문제가 있었어요. 특히 24 년도는 매우 가까운 문제가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 문제가 있는데 뭐 하나만 보여드리면, 이 정도에 가까운 정도로 간격이 출제가 되었다는 거죠. 음. 그러면 이건 정말로 계산을 세밀하게 해야만, 물론 스킬은 있지만 중간 과정에 스킬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세밀한 계산이 요구되거든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첫 번째 특징. 두 번째는, 이건 이제 25 년도만의 조금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23 년도, 24 년 이런 특징까지는 없었는데 좀 생소한 그림자료가 출제가 되었어요. 생소한 그림자료, 생소한 그림자료. 그러니까 그림자료라고 하더라도 지금 문제 보시다시피 뭐 24 년도 기출만 보더라도요. 이런 점선, 꺾은 선 그래프 그림자료도 있고요. 이런 좌표가 X축, Y축이 있는 좌표가 주어진 그림자료도 있고요. 근데 그림자료는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런 그림자료는 어떤 변형적인 그림자료예요. 이런 형태는 꺾은 그래프, 막대 그래프, 좌표가 주어진 그림자료, 변형적인 그림자료인데, 그래서 우리가 필세 문제를 풀거나 풀다 보면 많이 접하게 돼요. 그래서 해석상, 기초적인 해석상은 어렵지 않겠죠. 선택지에 따라서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25 년도에는 생소한, 거의 자료에서, 기본적인 자료에서 필세 문제, NTS 문제에서도 잘 보지 못하던 3차원 원통형 그래프 또는 삼각형 그래프, 뭐 삼각형 그래프 해석 문제는 필세 문제에 있긴 해요. 근데 이제 3차원 원통형 그래프는 필세 문제에서도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같은 둘 다 이런 문제는 뭐 유형상으로는 전형적인 형태, 일반 유형, 자료계산형이었다 하지만 이 기초적인 이 그래프 해석상 난이도가 있었겠죠. 당황을 할 법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게 특이점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 25 년도 특이점 세 번째. 출제 포인트 측면에서요. 25 년도에는 어떤 여집합 원리 출제 포인트나 가중평균 원리 출제 포인트가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전혀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4 년도에, 그러니까 작년에 여집합 원리나 가중평균 원리 출제 포인트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특히나 가중평균 원리 출제 포인트는 출제 비율이 높았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실제로 풀어보지는 않고요. 일반 4번 선택지가 가중평균 문제예요. 가중평균 문제고 여집합 원리도 보는데 이렇게 제외한이라 되어 있죠. 요건 여집합 원리 출제 포인트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중평균 문제 하나 있죠. 그다음 이것도 가중평균 문제예요. 평균되어 있죠. 그다음 음 또 가중평균 문제가 있죠. 1번 선택지. 이것도 가중평균 문제고, 이런 문제도 다 가중평균 출제 포인트랑 연관이 되거든요. 이런 가중평균 문제가 24 년도에는 아마 4-5 문제가 출제가 된 걸로 판단이 돼요. 그런 가중평균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가중평균 문제가 출제가 된, 특히나 한 번 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러한 2번 문제처럼 가중평균 값이 얼마냐, 값이 얼마냐 물어본 데가 정말 이제 단순한 가중평균 문제 중에도 쉬운 축에 들어간다면, 24 년도에는 그동안의 23 년도 이전까지는 이런 문제까지는 없었는데 4번 선택처럼 가중평균 중에서도
가중치 비교를 물어봤다는 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큰 특징이거든요. 이걸 물어봤다는 건 정말로 피셋형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걸 확실히 알려줬었는데 25년도 올해는 이런 문제가 전혀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중평균 원리를 제가 매우 강조를 했는데 이번에는 전혀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중요해요. 다음에는 또 출제가 많이 될 수 있으니까 여전히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있죠. 여집합 원리, 가중평균 원리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특이점이라 볼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특이사항 말씀을 드렸어요.